사연을 읽어볼게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며칠 후면 6개월 되는 아이 엄마입니다. 친정은 경기도고 시간은 경상도예요. 저희는 남편 직장 때문에 경상도에서 셋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거리가 아무래도 멀어서 막힐까봐 친정은 다음 주에 가기로 하고 연휴 내내 시가에서 보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시부모님 저희 세 식구 5이서 보냈고 토요일 신우 식구들 큰 신우네 아이 셋, 작은 신우네 아이 셋, 매형들까지 총 11명이 와서 다같이 하룻밤 자고 일요일에 집에 왔는데요. 둘째 신우네 큰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토요일에 밥만 먹고 저녁에 집에 가려는 거 시부모님이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자고 갔습니다. 결국 저와 곧 6개월 되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시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속상하지만 어머님과 신우들이 평소에 잘해주셔서 괜찮습니다. 금요일인 오늘까지 둘 다 콧물 계속 나고 힘든 상황인데 제가 아이보다 더 심하게 감기에 걸려서 밥 차려 먹기도 힘들고 모유 수유 중이라 약도 못 먹고 여러모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인 목요일 제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이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해서 일단 코가 막혀 음식 맛도 잘 못 느끼겠고 하는 도중 TV에서 육개장이 나왔는데 매운 거 먹으면 그래도 코도 좀 뚫리고 땀도 흘릴 것 같아서 퇴근 후 육개장 하나 포장해 오라 했습니다. 알았어. 밥 먹지 말고 있어. 그러고는 남편이 야근해서 10시에 마쳤는데 톡으로 육개장집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육개장만 생각하고 저녁을 안 먹었는데 애한테 모유 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해서 근처 마트에서 뭐든 먹을 거 사오라 했습니다. 근데 10분 후 톡으로 육개장집이 문 닫았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10분 전에 그 말 했는데 왜 또 말하냐 했더니 그러게. 그러더니 또 문 닫았다. 이러더라고요. 오타 천지로요. 순간 이 사람이 술 마셨구나 느꼈죠. 이런 적이 처음이라면 그래도 마트에서 먹을 거 사올 때까지 기다렸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족발 사갈게. 저녁 먹지 마. 그래서 기다리면 술 취해서 혼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들어오고 국밥 포장해 갈게. 그러면서 혼자 탄산캔 음료 먹고 술 취해서 들어오고 수십 번입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뭐 사올 때까지 굶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냉장고에 있는 나물들에 밥 비벼 먹었습니다. 연휴 때 시부모님 때문에 감기 걸린 아이랑 1박 2일을 보내서 감기에 걸렸고 며칠 감기에 힘들어해서 미안한 줄 알고 어제는 당연히 술 안 마시고 야근하고 퇴근 후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야근은 한지 안 했는지 비빔밥 거의 다 먹고 있을 때 엄청 취해서 집에 왔더라고요. 빵봉지와 함께요. 지금 빵봉투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트에서 걸어오면서 저 죽이 아까웠는지 지가 배고팠는지 아내와 아이가 아픈지는 신경도 안 쓰이는지 저렇게 큰 빵을 거의 다 저렇게 더럽게 먹고 찌끄레기 주면서 빵 사왔다. 이러고 주는데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씻지도 않고 뻗어서 거실에서 쿨쿨 잘 자네요. 참고로 남편은 술만 취하면 엄청난 식탐을 자랑합니다. 키 168에 88kg입니다. 전 165에 53kg고요.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 때문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방에서 2년째 살고 있는데 이런 돼지 같고 이기적이고 미안함을 모르는 남편 좀 보세요. 빵봉투 사진이에요. 원래 얼굴보다 큰 빵을 고작 적어 남겨왔어요. 차라리 사오지를 말던가. 저 봉투를 보니까 성질이 나더라고요. 잠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 일어나봐.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네 마누라지. 진아야? 뭐? 진아가 누구냐? 정신 나갔냐? 태진아. 태진아 노래 한 곡 불러봐. 술 처마셨냐? 태진아가 네 박자 부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노래방 온 줄 착각하니? 여기가 노래방이냐?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송대관. 사랑도 있고 송대관. 이별도 있고 송대관. 국물도 있네. 눈물이야. 아 몰라. 일어나 보라고. 지금 이거 나 먹으라고 갖다 준 거야? 네 마누라랑 애가 아파서 밥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걱정도 안 돼? 아니,
걱정돼서 이거 가져온 거야? 찌끄레기나 먹으라고? 와, 정말 멋있는 남편이네. 나 결혼 참 잘했다. 그지? 일어나. 아, 진짜 잠도 못 자게 하네. 야, 저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겠구만. 왜 10이야? 배불러? 저 찌끄레기 먹고? 와, 저 더럽게 생긴 걸 먹으라고? 굉장하다. 대박이네 진짜. 먹기 싫으면 냅둬. 말 더럽게 많네. 고작 감기 걸렸다고 유세냐?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번개가 쳤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남편한테 빵찌끄레기를 던지고 퍼부었어요. 야, 이 개벽다이 같은 놈아. 감기 걸렸다고 유세 떤다고? 감기 왜 걸렸는지 몰라서 그래? 니네 집에서 며칠 고생해서 걸린 거 아니야? 거기 계속 있지 않았으면 안 걸렸어. 그리고 나만 걸렸어? 네 애도 걸렸어. 거지 같은 놈아. 넌 애가 걱정되지도 않냐? 넌 아빠 자격도 없어. 야, 너 뭐라 그랬어? 남자가 말이야.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따박따박 다 갖다 바치는데 뭐? 아빠 자격도 없어? 야, 어떤 아빠가 마누라 자식 먹이라고 빵까지 사와? 나만한 남편 아빠가 어딨어? 마누라 자식 먹이라고 사온 빵이 이거야? 이딴 빵은 안 사오는 게 더 나아. 호빵 같은 놈아. 호빵? 호빵이라 그랬냐? 나처럼 잘생긴 호빵이 어딨어? 거울이나 쳐보고 말해. 얼굴에 뭐야 그게? 뭐가? 남편 얼굴에는 빵찌끄레기에 붙어있던 크림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아, 진짜 네가 던져서 그런 거잖아. 짜증나게 하네. 짜증나? 어, 많이 짜증나? 어. 그럼 한 번 더 던져줄게 이 자식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빵찌끄레기들을 모아서 남편한테 던져버렸습니다. 너나 먹어 이 자식아. 장난하냐?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애초에 사온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고, 네 자식 마누라가 아픈데 술 먹고 늦게 오지 말았어야 했고, 뻔뻔하게 이딴 거 가져오지 말았어야 했어. 네가 저거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내일 저거랑 똑같은 느낌 나게 딱 저 정도 남겨서 어머님 선물로 드려야겠다. 참 좋아하시겠다. 그지? 이 그지 같은 놈아. 저거를 엄마를 왜 줘? 제정신이냐? 왜? 나는 먹어도 되고 니네 엄마는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알았어. 안 사올게. 그만해. 너 다시는 뭐 사온다고 하지 마. 너처럼 약속 안 지키는 인간이 제일 싫으니까. 알았어. 미안. 가서 세수나 처하고 와. 정말 지긋지긋해요.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이혼을 고려해봐야겠어요. 남편이 조금만 저와 우리 아이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능구렁이 같은 새언니가 들어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사람이 너무 바뀌어서 당혹스러울 지경이에요. 참고로 전 새언니가 너무 능구렁이 같아서 좋은 사람입니다. 올해 초 설날에 새언니가 설거지하면서 저희 오빠한테 아버님 소화 잘 되시기에 수정과 한 잔 따라서 가져가라 그러더니 오빠가 유리컵에 수정과만 딱 따라서 가려니까 농담투로 남자가 조심치 못하게 저기 상위에 잘 있는 거 두세 개 띄우고 쟁반 받쳐서 가져가.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다 놀라서 쳐다보니까 농담이에요, 농담. 이러면서 다시 설거지하고 오빠는 새언니 시키는 대로 잣 띄워서 쟁반 받쳐서 아빠 가져다 주더라고요. 아, 혹시 전 그때 뭐 했냐 하실까봐 전 그때 남은 음식 소분해서 냉장고 넣는 중이었어요. 그 후로도 엄마 생신에 중국집 가서 코스 요리 먹는데 깐쇼 새우 먹으면서 꼬리가 잘 안 떼어져서 제가 낑낑대고 있으니까 새언니가 제 접시 가져가더니 꼬리 야무지게 떼서주면서 우리 아가씨는 이런 거 척척대서 입에 넣어주는 멋진 남자 만나요 꼭. 하길래 네 언니 하면서 웃으니까 엄마도 그래, 어디서 제발 그런 남자 좀 빨리 데려와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언니가 제발. 동생은 새우 까느라 낑낑대고 마누라는 어머님 아버님 먼데 있는 음식 드시라고 열심히 퍼나르느라 먹지도 못하는데 혼자 다 먹고 멀뚱히 다음 요리 언제 나오나 문만 바라보는 이런 남자 만나지 말고. 랍니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르긴 했는데 아빠가 먼저 빵 터지셨어요. 새아가 먹으라고 음식 더 주시고 막. 사실 우리 오빠가 좀 장남어새가 있었거든요. 저 4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오빠 11살 때까지 할머니가 거의 끼고 키워서 우리 장남, 우리 장남. 그랬대요. 우라빠 위에 큰아빠가 한 분 더 계신데 그 집은 언니들밖에 없어서 오빠가 집안 장손이에요. 할머니가 큰아빠네 안 살고 우리랑 같이 산 이유도 큰엄마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시집살이 시켜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오빠가 엄마 물 줘. 엄마 밥 줘. 이러다가 한 번은 아버지한테 밥 먹다 쓰레빠로 맞았어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빠도 큰아빠가 장손이라고 은근 어릴 때 차별 많이 받고 자라서 오빠가 그러는 게 아들이라도 꼴보기 싫었대요. 그런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전에 TV에서 전현무가 대기실에 피자 간식이 왔는데 외동이라 평생 그렇게 자라서 무릎 위에 피자 한 판 다 넣고 혼자 먹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오빠가 딱 그래요. 그렇다고 식탐이 많아서 그 피자 혼자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세 조각 먹고 닫을 건데 우선은 자기 무릎 위에 올려요. 남들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해요. 자기 혼자 다 들고 다 식을 때까지 혼자 한두 조각 먹다가 내려놓거나 식구들이 네 입만 입이냐? 아따 내가 식충이를 낳았네. 혼자 다 먹네. 라고 한마디 하면 그제서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같이 먹고 그랬어요. 사실 새언니가 처음에 오빠를 엄청 싫어했대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동아리 회식하는데 맥주 식었다고 남았는데도 자기 거 새로 시켜서 시원한 거 먹는 거 보고 뭐 저런 못 배워먹은 놈이 다 있나 했대요. 그래서 대놓고 언니가 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 처먹었길래 남들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매너가 그따위냐?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근데 워낙 새언니가 성격도 좋고 예뻐서 자주 보다 보니 오빠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고 인연을 못살게 굴어서 만나면서 언니가 갱생시킨 게 이 정도랄까? 그저께도 엄마가 열무김치 맛있게 익었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언니랑 오빠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작은 밀폐 용기에 언니네 가져가라고 따로 담아두고 큰 용기는 옆에 뒀거든요. 부엌에서 열무김치 가져오라고 오빠한테 시키니까 오빠가 큰 용기 들고 나오더라고요. 언니가 곁눈질로 오빠 하는 거 보더니 그거 아니야. 하니까 말없이 내려놓고 옆에 작은 거 들고 나왔어요. 그러길래 언니가 엄마한테 어머님 아들은 아직도 제일 큰 거, 제일 무거운 거, 제일 비싼 게 무조건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면서 웃으니까 엄마도 막 오빠 등짝 때리면서 웃고 요즘 변 너무 강하다고 엄마가 새언니 양산을 하나 사서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가라고 언니한테 내미니까 낼름 열어보면서 내 거야? 이러는 걸 아빠가 육갑을 떨어라. 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새언니도 처음엔 굉장히 조용한 줄 알았는데 좀 친해졌더니 이만한 탄산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자 많은 오빠 데려다 사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늘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엄마가 언니 이름으로 연금보험 넣어서 나중에 다 준대요. 사랑합니다 언니. 다음 사연입니다. 친언니가 한 달 전에 결혼했어요. 부모님과 친척들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은 했지만 축의금 안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 냈어요. 제가 수술받고 백수거든요. 백수여서 안 낸 거냐고요? 아니요, 일부러 안 냈어요. 평생을 언니 들러리로 살았어요. 제 거 하나 가져보지 못하고 늘 언니가 쓰던 거 물려받았고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어요. 20살 때 삼각김밥 공장 다녀서 언니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낸 걸로 모자랐는지 쌍꺼풀 수술비도 저보고 달라더라고요. 가난한 부모한테 뜯어먹을 게 없으니 3살 어린 저에게 뜯어내더라고요. 초반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바보처럼 그렇게 뜯기며 살았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두고 싶었는데도 부모랑 언니는 저보고 그만두면 어쩌냐. 진통제 먹고 일 나가. 라고 했어요.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결국 쓰러지고 수술받은과 동시에 일을 쉬게 됐는데 언니가 그동안 뒤로 돈 모은 거 알고 있어. 결혼하는데 보태. 1,000,000원만 주면 돼. 나머지 돈은 너 알아서 써도 뭐라 안 할 테니까 내놔. 1,000,000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인가요? 없다고 먹고 죽어도 없다고 했어요. 부모와 언니가 쌍욕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식 축의금은 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한 푼도 안 내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친언니 같은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삼각김밥 공장에서 처음 만나서 정말 저한테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때 언니도 어려울 때인데 늘 저에게 저녁도 사주시고 간식거리도 사주시고 어린애가 고생한다며 고작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잘 먹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제가 부모한테 처맞고 쫓겨나던 22살 겨울에 제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이유 묻지도 않고 달려와줬어요. 그리고 당시에 쪽방 보증금 200만 원을 말없이 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언니는 저한테 은인이고 선생이고 가족이고 친구고 사랑이었어요. 그런 언니가 결혼을 한대요.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친언니 결혼식에 죽상을 하고 검은 옷 입고 참석했었는데 난생 처음 미용실에서 파마도 하고 화장도 받았어요. 백화점 옷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쁜 옷도 사고 구두도 신고 결혼식 참석했어요. 부모랑 집에 잠시 왔던 언니가 저보고 어딜 나가길래 그렇게 돈 쳐버리고 나가냐? 라면서 뭐라 했는데 무시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언니 결혼식에서 축가도 불렀어요. 언니네 부모님이 얘기 많이 들었어. 참 이쁘네. 딸 시집 보내고 슬펐는데 이제 네가 딸하면 되겠다. 라면서 손잡고 웃어주시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축의금으로 300만 원 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 빼고 300만 원 넣었습니다. 언니가 그랬거든요. 상황 힘든 거 알아. 돈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 병은 제때 치료해야 돼. 돈 아깝다고 병원 안 가는 짓 하지 말고 돈 빌려줄 테니 꼭 치료해. 그런 언니한테 뭐가 아깝겠어요, 제가. 언니가 화내면서 돈 돌려준다는 거 울면서 말렸어요. 뱃속에 아기 위해서 쓰라고 몇 번이나 다시 쥐어줬어요. 언니가 저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이 돈을 미안해서 어찌 받냐고 하는 거 저도 화내면서 안 받으면 언니 다시 안 본다고 으름장 났어요. 근데 부모가 이 사실 알고 눈이 뒤집혔네요. 생판 남한테 300만 원이나 쓰냐? 당장 받아와.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랍니다. 뒤늦게 소식 접한 언니가 집으로 뛰어들어와 제 뺨을 갈기면서 친언니 결혼식에 죽상하고 돈 한 푼 안 내는 게 어디 인간이냐? 돌았냐? 가족 결혼식에 돈 한 푼 안 내고 생판 남 결혼식에 300만 원 내는 게 어디 제정신으로 할 짓이냐? 너 정신병원 가야 돼. 내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너 같은 동생 둬서 불쌍하다고 했어. 너랑 연을 완전히 끊고 싶다. 없는 이만 못해. 빨리 병원 가.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건 다 때려 부수면서 더 크게 악질렀어요. 병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매주 같은 게 쌍수해서 사람 된 주제에 병원은 네가 가야지. 그 정신 나간 동생 덕에 대학 졸업하고 쌍수도 해놓고 양심도 없냐? 개념을 밥 말아먹었나? 가족은 개뿔? 여태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 네 같은 가족 없는 것만 못해. 인연 끊고 싶다고?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갈 거니까. 라고 했더니 부모랑 언니가 벙찌네요. 반지하방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해서 나가려고요.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요. 집에 들어왔다 나왔다 몇 번 했었는데 이제는 친언니랑 부모랑 완전히 연 끊으려고 해요. 이제 다시는 안 보려고요. 왜 이제야 이런 결단을 내리는지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네요. 댓글입니다. 지금 님 부모하고 언니는 진짜 연 끊길까봐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호구가 호구 노릇 안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불안했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고시텔 구해서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계속 들들 볶일 테니까요. 거지 같은 언니와 이제라도 연 끊어서 다행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야 마음을 먹었어요? 진작에 끊어냈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얼른 나와서 새삼 사세요. 가족 아닌 가족도 많더라고요. 제발 얼른 나와서 치료 잘 받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우리 언니가 그랬거든요. 지 자식들 고아원에 맡기고 남자 따라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며 놀러 다니고 할 때 난 조카들 걱정돼서 주말마다 매번 데려오고 했고 내가 돈을 쥐고 있으니 이용해 먹은 거겠죠. 남자 따라갔음 잘 살던지. 매번 대출에 내 앞으로 화장품을 사서 신용회복해서 우겨놓고 대출도 받아줬는데 안 갚아서 내가 다 갚고 남자랑 쪽내고 다시 오더니 애들 데리고 와서는 거머리처럼 나한테 붙어먹고 그러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몇 년 쉬다 보니 벌어놓은 돈 거의 쓰고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내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놓고 이젠 나를 쓰레기 취급하네요.
제가 애들한테 해준 거 더럽다고 하네요. 요즘 세상은 진짜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주변에 잘 보면 가족보다 남이 더 나은 사람 많아요. 나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에서 가족들은 해주고 해줘도 고마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치고 지치죠. 다음 사연입니다. 지방에서 나름 규모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신우이를 모르고 지냈어요. 신우이랑 같은 회사인데 저는 해외 부서 쪽이고 신우이는 국내 영업 쪽이거든요. 저희 기업이 특허가 많고 이쪽 업계에서는 유명해서 해외 지사들이나 거래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저는 거의 한 달의 절반은 해외 출장으로 자리에 없었고 출근해도 팀 일이 너무 바빠서 회의 참석이나 다른 층 연구실 다닌다고 정신없어서 신우이랑 마주할 일이 아예 없었어요. 신우이는 상견례 때 처음 만나서 우리 회사 사람인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신우이랑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게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네요. 신우이가 자꾸 신랑에게 저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과장을 해서 하더라고요. 팀의 남녀 비율이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팀은 남자가 많고 어떤 팀은 여자가 좀 더 많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팀은 남자가 더 많고 신우이 팀은 2명 빼고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제 신랑한테 말해서 회식할 때 저를 좀 조심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대요. 남자들이라 회식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느니 저희 팀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인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저희 팀 사람들 다 작년 제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신랑이랑도 인사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 술 그렇게 막 안 마십니다. 팀 전체가 참석하는 회식은 정말 드물어요. 다들 해외 출장으로 자리 비울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한잔한다 해도 다들 피곤해서 많이도 안 마셔요. 그리고 자꾸 제가 회사에서 딴짓한다는 말을 했다네요. 신우이가 가끔 지나가다가 인사라도 하려고 보면은 10번 중에 8번은 제가 자리에 없대요. 저 회사에서 잘릴까봐 걱정된다며 신랑한테 저한테 한 소리 좀 하라 했답니다. 저희 팀에서 서류 담당하는 2명 빼고는 다들 회의가 있거나 연구실 들어가 있어서 한두 시간 정도 자리 비울 때가 많아요. 거기다 출장 간 사람들도 있어서 다른 팀 사람들에 비하면 자리를 자주 비우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신우이 말처럼 아예 자리에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팀 사람들에 비해 자리를 비우는 횟수가 많을 뿐이지 2시간 정도 회의 다녀오면 그 뒤에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저런 소리를 신랑에게 해놓으니 신랑이 요즘 저를 의심해요. 뭐 이렇게 맨날 회의에 들어가 있냐? 왜 연락도 안 돼? 정말 회의냐? 맨날 자리에도 없네. 그럼 일은 화장실 가서 하냐? 라고 헛소리까지 합니다. 요즘 바빠 죽겠는데 집 가면 신랑은 저더러 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갔었어? 어디 갔었어? 오전 내내 자리 비웠었다며? 왜 나한테는 이런 말을 안 했어? 이런 말을 해대는데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몇 달 전 일인데 저 출장 잡혀서 짐 챙기는데 옆에 와서는 진짜 출장이냐? 왜 방순이가 너 출장 가는 거 모르냐? 라는 소리를 했어요.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잡힌 출장이었고 그리고 신우이는 다른 팀인데 제 출장 스케줄을 왜 알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싱가포르 도착하자마자 공항 이름 나오게 셀카 찍어 보내라는 거 안 찍어 보내고 출장 내내 연락 안 했었어요. 저 출장한 사이에 신우이한테 확답이라도 받은 건지 돌아오는 날에 공항 나와서 미안하다고 걱정돼서 그런 거였다며 빌었고요. 신우이 보고 우리 팀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신랑한테 말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오빠가 물으니까 전 그냥 대답해주는 거죠. 오빠가 언니 많이 걱정하나 봐요. 이럽니다. 아무리 다른 팀이고 제가 직속 상사는 아니지만 제가 위고 신우이는 사원이에요.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당연히 언니라 부르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까지 언니 부르니까 답답하네요. 둘만 있을 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저더러 언니, 아침부터 무슨 커피예요? 라며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쳐다볼 정도로 크게 말하고 가요. 볼 일도 없으면서 바빠 죽겠는데 저희 팀 와서는 저한테 립스틱 빌려달라 하고 빌려가면서 또 몇 마디 하고 가요. 왜 이 색을 가져왔어요? 오늘 머리 이상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좀 드리세요. 이런 말들이요. 이거에 대해서도 몇 번 말을 해봤지만
섭섭하다는 말만 하고 절대로 안 고칩니다. 저희 팀원들도 저더러 제 시누이 유별나다며 저 고생 좀 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예요. 저번에는 화장실에 갔는데 시누이랑 시누이 팀 여자분 2명이 모여서 얘기 중이더라고요. 근데 시누이 저 다음 출장 이야기하면서 화장품 부탁한다는 소리를 하더니 시누이 팀 팀원 2명 보면서 우리 새언니가 사다 주니까 부탁할 거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랍니다. 한 명은 좀 눈치가 있는지 괜찮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그럼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라네요. 너무 황당해서 안 사다 줬었는데 이걸 신랑한테 언니가 안 챙겨줘서 같은 팀 사람 보기 미안했다는 말을 해서 신랑이 저더러 앞으로 바빠도 그런 건 신경 써달라 했었어요. 이날 좀 크게 싸웠네요. 신랑한테는 제 스케줄을 스토커 마냥 보고를 해야 되고 신랑은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제는 이걸로 또 크게 싸웠어요. 근데 신랑은 이걸 시누이한테 그새 말을 했는지 아까 출근하자마자 시누이 제자리로 오더니 다른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저더러 언니 싸웠다면서요? 오빠가 많이 속상해하던데 왜 그랬어요? 오늘 끝나고 셋이서 한잔 할까요? 이러고 왔습니다. 바쁘다고 나중에 따로 말하자고 억지로 돌려보냈는데 다른 팀원들 보기도 창피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댓글입니다. 신우도 신우지만 남편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색 없는 신우가 시시콜콜 이간질해도 남편이 중심 잡고 그런 말 옮기지도 말고 회사에서 찾아가지도 말라고 교통정리하면 끝날 일인데 남편이 일일이 의심하고 부채질하는 폼이 당분간 임신은 조심하시고 절대 직장 지키셔야 할 듯합니다. 저라면 이혼불사 한판 하겠어요. 아내를 저렇게 못 믿고 신우에게 휘둘리는 남편 앞으로 다른 일로도 많이 힘들게 할걸요. 신우는 아마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은근히 욕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에요. 남편분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글쓴이님의 모든 생활을 다 듣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의심까지 하시는 거 봐선 남편분이 많이 이상해 보여요. 글쓴이가 윗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약간 일진 언니 오빠 있어서 나대는 동생 느낌. 난 백도 있어. 너네랑은 달라. 또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한번 크게 개쪽을 주거나 남친 남편 생기면 집안일 다 말하는 등 지가 당해봐야 할 듯. 공과사 구분도 못하고 천지분간을 못하네. 다음 사연입니다. 글을 너무 못 써서 제 상황이 이해가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몇 시간 공들여 적었으니 꼭 읽어주시고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5년 됐어요. 처음 3년 참다가 최근 폭발했습니다. 제가 참 둔하고 미련한 인간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매년 남편 가족 모일 때마다 은근히 불쾌한 게 많았었는데 멍청하게도 돌아오면 찝찝하긴 한데 새로 생긴 가족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넘기고 했어요. 근데 그게 3년 쌓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시당하고 식모 취급당하고 산 걸. 남편이 제게 워낙 잘해서 저도 그쪽 가족에 진심으로 잘하고 싶었어요. 좀 이상한 게 있어도 좋게 넘어가고 했는데 그걸 3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괴롭히고 이용하는 것도 치밀하고 치사하고 교묘합니다. 몰래 은근슬쩍 일을 시켜요. 하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또 누가 들이닥치면 재빠르게 나서서 변명합니다. 빨리 저를 도우라고 한다거나 저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미리 선수를 쳐요. 제가 남편 불러다 다시 얘기하거나 따지면 치사한 인간이 돼버리는 목 같은 상황을 잘 만드세요. 재작년 명절에는 남편이 없던 날 작은 싱글 침대방 2개를 친척분이랑 나눴었는데 다음날 사람들이 잘 잤냐 묻길래 전기요가 있어서 따뜻하게 잘 잤다 하니 시어머니는 친척들 잘하고 깔아놨더니 라면서 눈을 비고 가더라고요. 일부러 뺏은 것도 아니고 그걸 면전에 대고 말하는 게 사람입니까? 작년에 폭발할 때 네 모친의 만행이라며 하나하나 따졌더니 설마 째려봤겠냐? 오해일 거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화 풀어. 랍니다. 정말 억울해요. 남들이 듣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가 봐요. 선물이든 음식이든 저만 안 주거나 못난 거 주세요. 정말 유치하고 재수없고 기분 나빠요. 낡고 오래되고 먼지 앉은 거. 선물 받고 남편한테 집어 던졌어요. 쓰레기 너나 가지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대요. 무시하려는 게 아닐 거라고 자기가 좋은 거로 다시 사주겠대요. 좋은 거 갖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병구같이 그걸 왜 당하고 있었냐 할 텐데 막상 저 때는 이게 뭐지? 하고 당한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표현하면 치졸한 인간 될 것 같고 평소에도 좋든 싫든 감정 표현 잘 못해요. 저도 답답해요. 3년째 각성했을 때 남편한테 다 쏟아붓고 다신 니네 가족 안 본다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앞으로 다 지가 한답니다. 저 시키는 일 없을 거래요. 자기가 감시 커트 잘하겠대요. 모친한테 따지겠단 말은 절대 안 해요. 근데 특히 분위기 좋을 때마다 은근슬쩍 이번에 집에 갈 땐 우리 멍멍이 어디다 부탁하지? 이래요. 고학력자인데 이럴 때마다 진심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네 집에 안 간다고 노려보면 바로 눈 깔아요. 암튼 난리를 치고 작년엔 식구들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둘째 생일이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오는 거니 참석해달라고 빌고 빌어 따라갔어요. 억지로인 척했지만 가보고 싶었어요, 실은. 예전에는 잘 보이려고 웃기도 잘 웃고 따라다니면서 일도 잘 돕고 항상 눈 마주치면서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러던 며느리였으나 식당에서 만났는데 인사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멍청하게 재빨리 자리 잡을 줄도 몰라요. 제일 멀리 앉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어머니 근처에 앉았네요. 어머니는 보통 음식을 따로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 것 조금씩 가져다 먹어요. 구질구질하게도 저는 또 제 거 반 떼서 어머니 드리고 그랬어요. 호구 아닌 병구죠. 이번엔 쳐다도 안 보고 코 박고 먹었어요. 양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싼 거 시켰어요. 남편이 고기 괜찮냐 묻길래 하고 계속 먹었어요. 민망해해요. 제가 좀 줄 줄 알았던 거죠. 원래는 맛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다 한 입씩 떼줘요. 그래서 먹고 나도 배고픈. 왜 그렇게 착한 척 못해서 안달이었는지 머리를 쥐어뜯고 싶네요. 형제들이 왜 음식을 안 시키냐고 난리치니까 뒤늦게 시켜 드시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피했어요. 원래 같으면 시어머니 주변에서 대화하고 맞장구도 쳐드리고 했을 텐데 몇 번 말을 걸대요. 형식적인 질문. 네 아니오만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이고, 저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나. 라면서 눈치 줘요. 또 저한테 계속 뭐 먹을 거냐, 뭐 먹고 싶냐 물어요. 계속 물으면 지가 차려오겠지 내가 차리게 두겠나 하는 심보예요. 그동안은 제가 멍청해서 당해왔는데 이번에는 생각 없다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차랑 과일 차려와야 되는데. 아이고. 라면서 주위 둘러보며 눈치 줘요. 결국 남편이 다들 뭐 마실 거냐 물어보고 주방으로 가니 듣기 싫은 목소리로 끙. 하면서 따라 나서네요. 다른 형제들은 더 구제불능이에요. 평소 같으면 식모처럼 먹은 거 다 치고 나왔을 텐데 대충 다들 잘 돌아가고 안녕히 계시라 하고 나왔어요. 뒤통수가 뜨겁더라고요. 몸종도 아닌데 왜 찔려 할까요? 이런 제 자신도 짜증납니다. 평소처럼 당하지는 않았어도 마음 불편하고 더럽고 찜찜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일요일에 남편에게 동생들 연락이 왔는데 저희 가고 나서 제가 변한 것 같다고 모친이 울더랍니다. 본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평소 이미지가 여리여리하고 아주 순한 여학생 같은 분이세요. 일주일 이상 같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도 처음부터 막대하진 않았어요. 연애 1년 때는 안 그랬어요. 결혼하고 첫 해부터 본색 드러내신 거. 갑자기 왜 벌벌 떨면서 착한 시험이 연기하는지. 언제부터 제 기분 신경 썼다고. 동생 생일이라고 축하해주러 갔고 선물도 줬고 남 음식 손 안 대고 내 것만 먹었고 안 먹을 거니 차리지도 않았고 안 먹었으니 치우지도 않았고 안 웃겨서 안 웃었고 묻는 말에는 대답 잘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노인네 신경 쓰지 말고 냅두래요. 제 잘못 아니래요. 이 남자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결혼 전 이상형에 화목한 가정 출신을 꼽았던 저인데 참 답답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뭐 어쨌다고 울고불고냐? 예전처럼 병구같이 안 굴어서 우신다냐? 어이없네. 다신 그 집 구석에 가짜소리 하지 마. 가족의 끝판왕 효자인 인간이 나를 어떻게 커버하겠다는 거야? 네 식구들이랑만 안 만나면 되는데 왜 굳이 나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해? 라고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 자식 갖다 버리고 싶지만 집안이랑만 안 엮이면 저한테 참 잘해요. 모친이랑만 안 엮이면 95점짜리예요. 집안이랑 엮이면 1점도 주기 싫지만요.
그런 남자 모친 때문에 헤어지는 게 억울한 생각도 드는데 이거 이혼 아니면 답이 없을까요? 둘이 양가에 10원 한 푼 받은 거 없어요. 돈 나올 구멍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댓글입니다. 그거 알아요? 원래 사람은 자기한테 만만한 사람 귀신같이 알아봐요. 인간도 동물이라 서열관계 확실해요. 그 1%가 사람 잡는 겁니다. 95% 남편이 아니라 1%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거니까요. 저도 시어머니가 저를 쥐락펴락 하시려고 신혼 때 그러셨는데 다행히도 남편이 잘 막아줘서 넘어갔고 지금은 전화는 아예 안 하고 방문은 남편이 가끔 가자고 할 때 한 번 정도 가고 그냥 모르세 했더니 어려워하시더만요. 시어머니의 수많은 만행들의 대가를 몸소 치르셔야지요. 굳건히 마음 흔들리지 말고 모르쇠로 일관하세요. 저도 어디 가서 당하고 사는 사람 아닌데도 신모가 신박할 소리 할 때는 이렇게 당하고 두고두고 화가 납니다. 저런 사람들 심보는 더럽게 꼬여서 그래요. 그냥 지금처럼 발길 끊고 지내요. 저도 저런 시어매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한테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그랬는데 저는 결국 남편 때문에 이혼했어요. 당분간 니네 집은 니 혼자 좀 가라고 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너네 부모 못 보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지도 알았다고 해놓고는 한 달도 안 돼서는 자기 집 가자길래 난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냐 니 혼자 가라 그랬더니 소리 지르고 발광하던 남편놈 자길 봐서 좀 참아줄 수 없겠냐고. 암튼 전 막장 심어도 심오지만 남편이 병구라 결국 이혼까지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남편만 제정신이면 시가 연 끊고 이혼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남편이 제 편이라고 착각했는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욕하지 말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하세요. 어머님이 날 싫어해. 그건 당신이 실드를 친다고 변하는 사실이 아니야. 나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어떤지는 직접 겪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라며 실드 치지 마. 분명 다른 가족들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 날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쁨 받으려 노력하는 건 이제 그만둘 거고 어머님과 내 사이가 좋아질 방법은 어머님의 그 태도와 말투를 고치는 것뿐이야. 하지만 어른이란 이유로 날 하찮게 대하는 태도를 바꾸실 것 같지 않으니 아예 어머님을 안 보고 살겠다고 말한 거야. 당신에게까지 강요 안 해. 당신은 당신 부모 알아서 잘 챙겨. 나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시어머니 보러 가잔 얘기하지 마. 다음에 내가 시어머니 얼굴을 본다면 그건 3년간 당한 게 억울하고 분해서 몇 마디 따지고 사과받으러 가는 경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님이 욕하고 짜증만 내니까 남편이 님이 얼마나 단호한 입장인지 판단이 잘 안 서는 모양이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 3년차, 친구는 결혼 4년차예요.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한 번도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가는 거 어떨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과 친구 남편은 2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기존에도 만난 적이 있고 둘만 괜찮다 하면 가자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 남편 회사에서 1년에 4회 숙박료 영수증 지참 시 무료는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어서 남편이 숙박은 우리 측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장소는 남편 둘 다 회를 좋아하고 친구랑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부산으로 정해졌고 2박 3일로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숙박은 우리 측에서 하니 호텔로 잡았으면 좋겠고 리조트가 아닌 이상 호텔이니 각자 디럭스룸 정도로 예약하는 게 어떻겠냐더라고요. 이전에 남편이랑 부산 갔을 때 디럭스룸을 묵었었는데 좋았던 기억이라 남편이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같이 노는 건 좋은데 쉬고 잘 때는 편한 게 좋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위에 기재한 내용대로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디럭스룸으로 2개 2박 예약하겠다 했더니 본인이 알아보더니 저렴하게 가는 거 이왕이면 프리미엄룸으로 오션뷰는 어떻냐고 하는 거예요. 숙박을 저희가 하면 먹는 비용은 본인이 내겠다고 하길래 그때 당시 오션뷰로 2개 2박 잡으면 200만원 조금 넘는데 저희가 실제 내는 비용은 100만원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 먹고 이러면 2박에 4시 가서 거의 100만원 정도는 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오션뷰로 예약을 했어요. 실제 여행하면서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먹은 거 저희가 내고 부산 도착해서 첫날 횟집에 카페까지 모두 다 친구네가 지불했고 호텔의 조식은 2일 모두 저희가 냈고
마지막 날 한우 고기 먹고 나서 계산을 자꾸 안 하려는 눈치고 친구 남편이 헛기침하고 그러길래 괜히 서로 민망해서 남편이 화장실 다녀오겠다면서 결제를 해버려서 저녁값은 저희가 냈어요. 2차 술 먹는 비용 주전부리는 친구네가 지불했고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먹은 거 저희가 냈어요. 여행하는 내내 괜찮기는 한데 여기 호텔이 생각보다 별로네. 회사에서 호텔비 일부 금액 지원받는 거 호텔에서 알아서 안 좋은 층으로 배정된 거 아니야? 라면서 실제 층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조식이 별로네만에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알아보는 집은 여기 너무 맛있다. 호텔 음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랍니다. 점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친구가 인스타에 사진 올린 것들도 보면 인스타에 이래서 좋은 데 가나 보다. 근데 조식은 나만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미치겠네요. 그래서 제가 쪼잔한 건지 각자 쓴 돈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쓴 돈, 호텔 2박에 조식 2인 240만원, 실제 저희가 지불한 건 98만원 정도였어요. 한우고기 32만원 정도, 휴게소 총 3번 이용 7만원 정도, 친구네 횟집 40만원 정도, 술집 카페 주전부리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만원이에요. 놀러 갔다 와서 호텔 별로였냐고 하니 난 좀 그렇더라. 랍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같이 여행 가자고 했고 솔직히 아무리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도 우리가 100만원 정도는 지불했는데 남편 앞에서 자꾸 호텔 별로라고 하는 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회사에서 지원 거의 다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뭔 복지복지 이야기하냐? 나는 뭐 한 2~30만원 내는 줄 알았네. 먹는 거는 횟집에서 우리들이 다 내고 2차로 술집 갔을 때도 다 냈는데 호텔비 안 냈다고 이러는 거냐? 우리가 숙소 잡았으면 더 좋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갔을 건데. 라면서 자기 혼자 삐져 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인스타 보면 호텔 동영상까지 올려놔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네요. 남편은 어차피 돈 쓰러 간 거 뭘 그러냐고 하는데 너무 짜증나네요.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가면 마음이 쪼잔해지나요? 좋은 마음으로 갔다 온 여행인데 기분만 상하고 괜히 돈 아깝네요. 추가 글입니다. 오늘 일이 좀 바쁘게 정신이 없어서 댓글도 못 봤었는데 댓글이 좀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의견 주시고 화도 내주시고 혼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가족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뭐 하나 일이 생기면 솔직히 편하게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성격도 집순이 스타일이고 남편이나 저나 둘은 웃겨서 좋아 죽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조용조용한 부부거든요. 친구도 많은 타입도 아니고 그래도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친구가 이번에 함께 여행 간 친구였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이 얘기해주시는 부분에 저도 다는 아니지만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숙박비 금액을 친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한 건 저희 측에서 하기로 했고 남편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잡고 괜찮냐고 의견을 우리가 묻는데 굳이 2박 숙박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호텔의 불평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서 제가 좀 어떻게 여기가 별로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금액은 어차피 남편 찬스이기도 했고 이전에 남편 선배분 측과 동반여행 갔을 때는 불평불만을 서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뭐가 안 좋고 불평불만이니 금액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드니 좀 제가 쪼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이 호텔은 저만 좋았던 건가? 남편은 평화주의자예요. 특히 돈으로 연관된 부분은 사기친 것만 아니면 넘어가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행은 최근에 다녀온 건 아니에요. 친구가 판을 볼 수도 있어서 잊어버리다가 카드값 나온 거 보니 다시 생각나고 잊어버리다가 다시 생각나서 이런 제 자신도 웃기기도 하고 많이 소인배 같기도 해서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국에 다녀온 건 잘못된 게 맞네요. 추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그 친구랑 관계는 솔직히 저는 기분 좋게만 돈 쓰면 상관없었어요. 특히 남편과 함께하고 동의한 부분이면 특히요. 글을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여행은 제가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같이는 더 못 가겠고 서서히 멀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의 경험이 이런 건가요?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전 정말 편히 얘기할 곳이 없는데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가면 쪼잔해지는 게 아니라 저런 거지들이랑 같이 가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글쓴이 남편도 아내 생각해서 저리 말하는 것 같아요. 글쓴이가 수치스러울까봐요. 저런 거지랑 친구하지 마세요. 1년에 4회니까 아직 더 남았죠? 수준 맞는 다른 친구랑 같이 가세요. 님이 쪼잔한 게 아니고 친구가 염치가 없는 거임. 님이 20만원을 내든 98만원을 내든 결국 240만원짜리 숙박을 할인받아 한 건데 가성비 찾아서 그런 숙소를 어디서 찾는다고. 결국 님이 20만원 내는 줄 알고 비슷하게 내야 하니까 여행 내내 계산했을 친구 내외의 쫌스러움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한우값은 지불 안 하려고 연기했나봐요. 님도 마음 상했겠지만 그런 사람 좀 많아요. 회사 복지면 꽁으로 합승해도 된다 생각하는. 지원받으면 오션뷰 숙박비는 100만원 정도 예상되는 데라고 미리 말해줬으면 가장 베스트였겠지만요. 거지들이랑 여행 가니까 그런 거임. 그냥 쓰고 덧치하는 게 최고임. 숙소 각자 알아서 각자 원하는 룸 결제하고 먹는 것도 각자 원하는 메뉴 각자 계산하고 다 같이 먹는 공동 식사만 덧치하던가 해야 함. 괜히 다 같이 낸다 하면 거지들 득달같이 달려들어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까지 다 시키고 포장함. 각자 본인 집 사할 것까지 덧치하자 해서 보니 제일 비싼 거 고르고 남은 술 말도 안 하고 슬쩍 챙겨가고 진짜 빈정상해서 그다음부터 안 가거나 가게 될 땐 무조건 저렇게 함. 웃긴 건 그러니까 겁나 아낌. 2-30만원 낸 줄 알았다는 말 듣고 왜 가만히 있어요? 영수증 사진 찍어서 다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썼고 너희가 쓴 것도 영수증 찍어 보내라고 그냥 반발하는 게 깔끔할 것 같다 하세요. 그 거지들 왜 그런지 알아요? 어디 회사 복지라고 하면 100% 공짜인 줄 알아서 그래요. 근데 실제 어느 회사든 리조트나 호텔 바우처 나와도 일정 금액 본인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거지가 태어나서 공짜로 호텔 처음 가봐서 속으론 좋아 죽겠는데 입 찢어진 거 티나면 없어 보일까봐 별로라고 계속 후려치는 것 같은데? 좋은 호텔 꽁으로 갔으면 밥값은 지들이 약속한 대로 책임져야지. 한우 배 터지게 처먹고 계산 안 하려고 헛기침에 대는 건 뭐야? 글만 읽어도 추하네. 저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 수준에 맞는 가성비 호텔에 알아서 다니라고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덧치를 하지 4-5만원 바깥 계산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금액이 큰데 저런 식으로 부담하는 여행 가면 아무리 친해도 어떻게든 불만 나올 수밖에 없지. 진짜 만약에 밥값 내기로 한 쪽이 회 안 먹고 국밥 먹자고 하면 어쩔 건데 다음부턴 그냥 누구랑 가든 깔끔하게 덧치하세요. 그게 본인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함.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일요일이네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놀러 갈 사람 손? 없다고요? 네. 솔로가 된 지 3년째 되는 27살 직장녀예요. 주선자 지인한테 소개팅남을 소개받았습니다. 소개팅남이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소개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키가 크니 맵시 좋고 옷 입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주선자 말로는 사람이 깔끔하고 매너 있다고 하면서 만나보라고 소개팅남의 톡아이디를 주면서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주선자가 했던 말대로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괜찮은 사람인 듯 했고 상대방이 오늘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소개팅남 나이는 33살, 직업은 자영업자입니다. 장사한다고 들었어요.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첫인상을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상이고 키 큰 깔끔한 훈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으니깐요. 소개팅남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소개팅남이 배가 고프다길래 웃으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운전할 때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매너있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에 저한테 말하는 것도 엄청 매너있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하지만 소개팅남이 매너 좋고 이렇다는 건 여기까지. 진짜 개매너라는 게 레스토랑에서 나오더군요. 제가 시킨 메뉴는 제철과일 샐러드 하나뿐이고 디저트와 음료를 제외한 음식 중에서 제일 싼 편이고요. 소개팅남이 고른 메뉴는 스테이크와 로제 스파게티 등등 많이도 시키더군요. 그때까지는 저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 생각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소개팅남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채식주의자예요? 왜 채소만 시켜요? 물어보길래
그냥 배고픈 것도 아니고 고기도 먹지만 채소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소개팅남이 제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 전 방순 씨가 마음에 들어요. 제 여자가 고기 먹는 거 정말 싫어요. 전 만약에 제 여친이 있으면 고기는 저만 먹고 채소는 여친한테 먹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말하면서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채소를 저한테 주는 거 있죠. 아니 개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내가 소개팅녀일 뿐인데 쥐 여자도 아닌데 왜 저한테 먹던 포크로 채소를 주나요? 입맛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먹고 가만히 있었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슬리는 건 몇몇 더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묵살해버리고 자기 잘난 남자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고 제 과거까지 캐내려고 하네요. 내 차 뭔지 알아봤어요? 수입차인데 유지비만 1년에 소나타 한 대 값 나가요. 장사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저 매너 좋죠? 남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요? 전 남친이랑 왜 헤어졌어요? 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이 듣는데 왜 저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없을까요? 등등 카톡에서는 저런 말 전혀 안 하다가 왜 만나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웃으면서 질문하는데 빙구를 보는 듯 했네요. 솔직히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주선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참았네요. 식사를 다 하고 계산하려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니까 막더니만 이런 건 남자가 내야죠. 라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 제가 먹은 음식까지 계산해 주더라고요. 이건 고마웠지만 후에 일어날 소개팅남의 말을 들었을 때는 계산할 때 내 거 그냥 내가 계산할 걸 생각했네요. 소개팅남이랑 차에 같이 타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의상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도 좋으시고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이만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상가 앞에다가 내려달라고 했는데 소개팅남이 갑자기 저한테 반 존댓말로 그냥 가려고? 저한테 밥 얻어먹었잖아요. 그럼 보답을 해줘야 정상 아니에요? 라면서 저를 무개념 취급을 하네요. 그래요.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밥값을 내주셨으니 저기 닭다방이 보이니까 저기 가서 커피 마시자고 했습니다. 커피 마시자는 소리에 소개팅남이 웃으면서 식사비 보답하는 걸 무슨 커피로 때울 생각을 해요. 저거 비싸봤자 10,000원이에요. 식사비는 15만 원 나왔는데 그냥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방순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까 모텔비는 당연히 남자인 제가 낼 테니까 저랑 모텔 가요. 엥? 아니 저 혼자 15만 원 처먹었나요? 제 거는 가격 8,000원 샐러드 하나 시켰고 나머지 비싼 음식은 자기 혼자 시키고 자기 혼자 다 처먹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낸 식사 비용이 무슨 화대값인가요? 자기가 식사비 냈으니 저보고 모텔 가자는 게 말이 되나요? 어이없어서 지갑에 있던 10,000원 소개팅남한테 주고 샐러드값 8,000원에 2,000원은 그냥 편의점 커피 먹으라고 돈 줬습니다. 그리고 소개팅남한테 죄송한데 저랑 그쪽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식사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데 모텔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소개팅남도 차에서 내리고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래요? 미안해요. 라면서 제 팔을 잡길래 놓으라고 실랑이 버렸네요. 그 남자는 그럼 몇 번 더 만나면 가는 거죠? 라면서 기승전 모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무슨 처음도 아니면서 같이 가서 즐기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거절하냐고. 전 남친보다 잘해줄 테니까 가자면서 육갑을 해대는데 파출소차 지나가길래 경찰 부를 거라니까 그때서야 놓아주더군요. 그리고 주선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매너 정말 좋은데 의외라면서 놀라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네요. 계속 카톡 오는데 카톡은 차단했고 2번 다시 이런 일 없었으면 하네요. 댓글입니다. 판의 소개팅남 얘기 중 최악 1위입니다. 내 친구 중에 소개팅 첫날하고 차에서 하자고 한 남자 있었어요. 직업 의사였는데 또 한 명은 공기업이었는데 3번 만나고 모텔 가자고 했어요. 종종 있나 보네요. 지 잘난 맛에 사는 놈 같은데 자기가 모텔 가자고 하면 여자가 네, 같이 갈게요. 뜨밤 보내요, 우리. 이러면서 갈 줄 알았나? 거절하니까 차에서 따라 내려서 팔 잡았대요. 소름 돋네. 여자분 진짜 무서웠겠어요. 님이 비키니를 입고 나갔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옷 타령하는 방구들 제발 밖에서도 똑같은 티 내고 다녀라. 추가 글입니다. 어떤 분의 댓글을 보니까 네가 옷 스타일을 홀복 입고 그런 스타일로 나가서 남자가 그런 거 아니냐고 다셨던데 제가 오늘 소개팅에 입고 나간 옷은 절대로 홀복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하얀 블라우스에 옆으로 하늘하늘한 하이웨이스트 검정 치마 입었어요.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였고요. 몸매 드러내는 옷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색 계열의 가을 코트 입고 단화를 신었네요. 댓글 보고 어이없어서 추가한 거고 남자가 모텔 가자고 하면 가야 되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랬고 제 글이 주작이라는 사람도 있으신데 저도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해요. 주선자 말 들어보니까 평소에 소개팅남이 사람 좋은 척하는 남자인 것 같아요. 평판은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매너 좋고 평판이 엄청 좋은데 집에서는 폭군이거나 또라이거나 이런 사람한테 속아서 사귀면 맞는다고 해도 에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제 말 안 믿어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빚 좋은 개살구였을 줄은 몰랐대요. 카톡으로는 매너가 좋아서 친구들도 소개팅남이 매너가 엄청 좋고 카톡 푸사봤는데 남자가 진짜 잘생긴 편이라고 남자 배우 하나 닮았다는데 너 이런 남자랑 소개팅하러 가?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부러워했었어요.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다니까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를 위로해주네요. 그리고 소개팅남 그 사람 때문에 저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야 할 판이에요.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번호 확인도 안 하고 받았더니 그 소개팅남한테서 전화 왔어요. 제가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번호도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했더니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이 3개가 있다네요. 그리고 자기를 왜 차단했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묻냐고 반문하니까 소개팅남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미쳐서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해달라면서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고 모텔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2번 다시 안 그런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데 참나.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쪽이 모텔 가고 싶게 만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 처음에 방순 씨 봤을 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랍니다. 더럽네요 진짜. 거기다가 주선자한테 저 성격이 순하고 착한 애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성격 좋다면서 괜찮았대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대화했을 때 제가 솔로 된 지 3년 되니까 마음이 외롭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이 외롭고 울적해서 그런 거지 몸이 외롭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개팅남한테 그쪽이 오해한 것 같은데 해석 거지같이 한다고 했어요. 제 말 듣고 소개팅남이 하는 말이 방순 씨가 오해를 하게 만들었으니 방순 씨 잘못이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제 잘못이라고 말하네요. 이 사람 전화 받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말까지 저 따위로 하니 당신이랑 더 이상 말 섞기가 싫어요. 이러고 끊고 또 차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비건 아니에요. 샐러드만 시켜 먹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고기를 먹기에는 배가 더부룩한 상태였고요. 배도 안 고팠고 혼자서 안 먹기에는 좀 그래서 샐러드라도 시킨 거예요. 저 고기랑 야채 둘 다 좋아해요. 야채를 먹는 빈도가 더 높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 근데 추석에 시댁에서 밥하는데 시어머니가 행주로 애를 닦고 있길래 면상에 물티슈를 던져버렸습니다. 행주로 애를 닦아? 왔다 시어머니 보소. 너무하네. 그건 그렇고 이 사연이 그렇게 재밌다며? 그러게 지금 당장 안 볼 수가 없겠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